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3.7%는 물론 시장 전망치인 3.3%에도 크게 못 미친 결과입니다. 중국의 소비 쇼크가 이어지며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수원은 자체 기술로 원자력 냉각제 펌프 전동기의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2020년 국산화 작업에 착수한 지 약 4년 만에 시제품 제작과 성능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이어 완제품 국산화까지 성공하면 앞으로 최소 약 1,100억 원의 전동기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관련된 주요 부품의 국산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와 같은 행사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제1회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오는 10월 10일부터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미국 CES 2024 방문 당시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잘 출범시켜 3년 이내에 CES와 같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전해보겠다라고 밝힌 지 6개월 만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리가켄바이오의 유상증자 참여와 임상 진행 관련 업데이트된 소식 등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어떤 주가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임상현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다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상승 출발한 뒤에 현재는 엇갈린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0.1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06%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증시 강세 보였는데 현재 국내 증시 디커플링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선물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1차적으로 투자 동향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기관과 이제 엇갈린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도 마찬가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상당 부분 안 좋아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고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가장 커다란 어떤 그 가장 이슈는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트럼프 피습 사건 관련된 이제 부분에 입장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동을 좀 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일본 니케이라든가 홍콩 항생 지수도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지만은 중국 상해 종합은 이제 플러스로 좀 반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셔야 하는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흐름 중에서 한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잠깐 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리스트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뭐 일신석
국제라든가 SY 리소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그 남북 경협, 다시 말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이제 거의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NH벅스, NHN벅스 부분들, LG 넥스원,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관련된 부분이지만은 또 다른 호재 때문에 뭐 한전산업이나 뭐 HD 현대건설,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이 조기 종식, 러시아하고의 협상談判, 빅딜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한양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호재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차트, 뭐 물론 바이오 종목군도 약간 올라주고 있습니다. i3 시스템이나 현재 적외선 촬영 부분이죠. 이런 종목군도 넥스칩, 이런 종목군도 바이오도 역시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목군 중에 한번 눈여겨봐야 할 종목군들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한전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 트레이딩 관련된 뭐 이쪽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굳이 볼 수는 없겠지만은 호재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죠. 추세선을 잠깐 그려보고 한번 보면은 전체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항시 이제 추세선 이제 그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추세선 그리는 방법을 모르면은 저점과 저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 하고 이것과 같은 각도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대죠. 저항대에서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올라가면 어떻게 목표가를 잡느냐? 이 진폭의 종수배만큼 잡아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걸 돌파를 다시 하면은 그렇다는 이야기고,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원점에 내려와서 이렇게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스포팅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 HD 현대 건설 기계, 이것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오랜 동안 이제 박스권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박스권이 오랫동안 진행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한번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에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어보고요. 그러면 대충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이제 그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서 계속 멈들다가 일시 반등 이렇게 오늘 치고 올라가는데 이 상단까지 올라가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밸류업 부분 때문에 저PBR 때문에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오늘 특징주로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차트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는 이제 특징주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좀 약간 끼가 있는 종목이고, 트레이딩 트럼프 수혜주로 부상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앞으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도 유심히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중간에서 보이다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이 전고점을 돌파다 밀렸지만은 슈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성질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수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은 코스닥 차트는 여전히 이제 저평가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만간 이 삼각수렴형 상단을 약간 돌파를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중소형주 랠리 부분들이 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중소형주 부분들이 저는 조만간 한번 장이 오리라 봅니다. 대형주를 칭하고 있는 코스피하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칭하고 있는 코스닥하고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것도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약간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온도차가 이제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없잖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추세선을 그리다가 이 고점에서 약간 흔들렸죠. 오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횡보 수렴 뒤에 이렇게 슈팅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만간 나오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제 포커스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약간은 심층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의 이제 증시 부분에 좀 약간 심층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저평가된 한국 증시 밸류업이 본격화 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좀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밸류업 연착륙 기대하면서 블랙록이라는 회사에서 중투자를 줄이고 한 투자를 늘린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가장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사한 바가 이제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S&P 500의 지수 상승에 퍼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최근 3월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건데 지금의 퍼가 23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고평가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과거에 이제 이 퍼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에 몇 배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됩니다. 과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추가 여력은 좀 있다.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크게 올라갔는데 22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야 폭이 좀 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영역은 맞지만은 추가 슈팅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다.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이 과정이 있죠. 이렇게 여기 하다가 이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재 고평가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 부분들은 최근에 코스피가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이익 기여는 영업이익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중kun사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퍼가 9.7배라는 겁니다. 퍼가 9.7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S&P하고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더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 PBR, 저 퍼 속에서 굉장히 한국 시장이 고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발휘하는데 이 저평가 해소 국면이 바로 선진국이냐 성진국이 아니냐 대접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퍼를 10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PBR은 무조건 뭘로 보냐면 1로 봅니다. 1이 넘느냐 1이 부족하느냐. 그러니까 1이 안 되면은 저평가 영역이고 1이 높으면은 고평가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퍼는 어떻게 되냐? 퍼. 물론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퍼는 10을 말하고 10이 아래가 되면은 저평가 영역. 막 6, 7 이렇게 막 된 것도 있죠. 그다음에 퍼가 이렇게 올라간 거. 위로는 고평가 영역.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퍼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래이익을 가져다 쓰는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퍼 50 막 이렇게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퍼가 이제 10이 안 되는데 10으로 봤을 때 2,930
거의 근접하는 10 플러스 알파가 살짝 오버슈팅이 되면은 뭐 3,100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11 이하까지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뭡니까 적정 평가에 살짝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글로벌 밸류에이션하고 한번 비교를 봤을 때 퍼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는 17.8입니다. 퍼가. 그렇죠? 선진국은 18.7, 신흥국은 12.1, 북미 21, 유럽 13이죠. S&P 다 높습니다. 일본도 15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저평가죠. 인도도 높고, 근데 한국은 얼마입니까? 9.8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옆 나라 대만은 18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국이 이제 저평가된 영역이다. 근데 저평가됐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국이 뭐 이 신흥국에도 끼지 못하고 선진국에도 끼지 못하고 이 중간 선진국 문턱에서 계속 못 넣습니다. G7이라든가 또는 나토 이 가입 나토 플러스 알파 G7에 호주하고 만약에 한국이 가입을 좀 했을 때는 선진국에 대한 레벨업이 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이지만은 선진국이 아닌 이런 미묘한 건데 이게 대접받게 되면은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G7 우리나라의 가입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도 좀 예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토 이상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외부 변수가 되면은 언젠가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어떤 레벨을 봤을 때 4천 뭐 이상도 충분하게 내년도 내년이나 내후년 장이 좋았을 때 충분히 베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일본만 갔더라도 15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15 가면은 여기서 50%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그것이 언제일지 레벨업이 돼야겠죠. 선진국 이상을 우리나라가 갖춰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하는 게 밸류업이다. 밸류업이다. 왜 우리나라 선진국 대접을 못 받느냐.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실현이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관련주 종목별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퍼까지 살펴봤는데요. 전 세계 퍼 동향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주말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관련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수혜주로는 가상화폐, 방산, 남북 경협주 예상되면서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근본 치료법이 없는 파킨슨병, 치매 쪽 관련 이슈인데요. 정복을 위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규모는 2029년까지 연평균 1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뭐 트럼프 이슈, 제약바이오 이슈들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오늘 살펴볼 그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하게 되면은 현재 트럼프 트레이딩하고 같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피격 이후로 바로 일어서서 어떻게 됐죠? 싸우자, 파이팅 외치고 있죠. 그게 전 세계 외신을 타고 갔기 때문에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이미 트럼프는 당선됐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 반면에 바이든은 치매 때문에 곤욕을 좀 치르고 있죠. 그래서 극명한 대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두 번째의 어떤 그 거의 백악관하는 어떤 보증수표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도 요동을 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대통령이라 스스로 칭하고 있는 물론 자기 자신이 가상화폐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기대 심리가 많이 깔려 있고 그래서 급등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또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XR 동맹, 삼성과 구글의 이제 동맹이죠. 애플에 맞서서 퀄컴까지 가세하는 그런 부분들 가능성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은 바이오가 꾸준하게 종목별로 순환매가 되고 있는데 파킨슨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디에프 일신석재 등 남북 경협 관련주 강세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 이쪽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올라섰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남북 경협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에서도 다시 한번 시도를 좀 했죠. 결렬이 좀 됐죠. 그러면서 북한은 거의 지금 대한민국을 아예 주적으로 아예 명기하고 아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다음 트럼프 대선을 위한 유지한 고지를 하기 위한 저는 액션으로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하는 모습이 정말 웃기는 약간은 치졸한 정도로 너무 오버 액션을 한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그 종목 보면은 일신석재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영평 리조트 관련된 종목이죠. 영평 리조트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군도 사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서서히 반등이 되고 또 밸류업 저평가적인 자산 가치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나영평이나 이쪽에 경기도 북부 쪽에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 이쪽에 크라운 혜태 홀딩스 관련된 종목군도 이제 북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쪽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봐야 할 부분들은 비트코인 열풍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트럼프 물론 지역적 리스크 그것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하는 어떤 보고서도 많지만은 비트코인 폭풍의 원인이 바로 트럼프 정책 어떤 쇄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 가상화폐 대통령이라 될 것이라 말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바로 현재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이 전자결제하고 같습니다. 애플페이가 어떻게 보면 반독점 규제 때문에 삼성페이를 허용을 한다 하는 뉴스도 지난 주말에 나왔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거의 이제 국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애플을 좀 반 애플 전설을 했는데 이번에 버스 이렇게 표 티머니
티머니도 결제도 가능하게끔 풀어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홍보 문구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티머니 홍보 문구도 나와주기 때문에 요새 그 젊은 층들은 애플을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 좀 뜨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갤럭시 아 모니터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전자결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까지 완벽하게 구입하면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종목 차트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하락 하다가 거의 대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급등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격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트럼프 테마 이런 부분들이 당선되기 전에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로 봐야 되냐면은 국내적으로 보면 대선 테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만은 시사한마가 굉장히 큽니다. 6월 달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자 요동을 좀 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드디어 영원한 휴대폰의 맞수가 삼성하고 애플이죠. 삼성하고 애플인데 그 휴대폰에서는 그런 부분인데 생태계 구축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애플은 iOS를 다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애플이 XR 기기를 새롭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제 출시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글하고도 동맹을 하고 여기 이제 퀄컴도 칩이 있기 때문에 퀄컴하고도 동맹이 되는 이런 3자 동맹 또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 페이스북, 오큘러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반 애플 전선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여기서 과연 뭐 XR 플랫폼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떠올라줄 확률이 많고 그러면서 XR 기기 또는 AR 기기에 대해서 성장성이 나름대로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새로운 기기에 새로운 디바이스에 새로운 운영체제, 새로운 플랫폼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도 통하고 XR 기기에서도 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게 나중에는 현재 온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잘 될 확률도 많고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되면은 물론 오늘 빠졌지만은 라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라운텍이라는 회사는 국내 유일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OLED 개념이죠. XR 기기, AR 기기에 탑재가 가능한 특히 AR 기기는 사물이 이렇게 안경 너머로서 겹쳐서 허공에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선명성이 요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 OLED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요구에 대한 유일한 관련된 기술이고 팹리스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라운텍을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눌림목했다가 다시 한번 XR 기기 모멘텀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또 디스플레이 산업이 하반기에 또 흑자 전환 LED 디스플레이가 잘 나오고 있죠. 흑자 전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살펴볼 부분들은 지금은 비만 치료제 때문에 열풍이 불고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는 불치병, 정복하지 못한 병, 파킨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불치병도 관절 그쪽에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파킨슨, K바이오에서 신약 개발 속도를 낸다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갈 부분들은 파킨슨 병의 가장 커다란 부분들은 뭐냐면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사멸이 돼서 도파민의 농도가 낮아지면은 바로 신경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파킨슨의 원인이 된다. 이게 뇌에 생기면은 알츠하이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척추나 신경 계통에서 이상이 생기면 파킨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뭡니까, 파킨슨이 뭡니까 하지만은 조금씩 다른 개념이죠. 같은 규모인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다만 증상을 낮춰주는, 그다음에 유사 도파민 물질을 공급하는 그런 제한적인 효과의 약물 투여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 이 이슈에 따른 테마들 중에서 돈으로 연결될 만한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이슈 4개 짚어주셨는데요. 예. 이 안에서 이렇게 테마들이 나왔죠. 예. 이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만한 테마 어떤 거 짚어주실까요? 예, 항시 마지막에 있습니다. 항시 마지막이군요. 네. 바이오 있습니다. 자, 남북경협 자주 보신 분들은 중요한 건 4번째구나, 4번을 찍으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남북경협 가상화폐 XR 기획이 했고요.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슈 부분들이 다룰 부분들은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치매와 파킨슨, 신약 개발 모멘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뇌질환인 경우에는 약물이든 어떤 물질이든 현재 뇌 쪽으로 혈류를 타고 물질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뇌는 특수한 곳이라 뇌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과를 하지 못합니다. 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투과 물질에 약물을 매다는 약물 전달체 기술, ABL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뇌장벽 투과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는 신경세포인 경우는 신경세포를 재생을 좀 해야 되죠. 오래되고 낡고 하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사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경세포 재생, 다시 말해서 이것 때문에 줄기세포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줄기세포가 나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동안 그대로 줄기세포 기술이 그대로 정체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임상 어떤 그 진척이 되고 또 유전자 편집 기술과 더하면서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치매 파킨슨 관련된 모멘텀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첨단 재생 바이오 의학 바이오법이라 해서 우리가 줄여서 첨생법이라 합니다. 올해 2월 1일 날 통과가 됐고요. 법령은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첨생법이 있으면은 하위 법안인 첨생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 고시 이런 것들이 나와주는데, 첨생법 시행령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이게 6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한 7월, 8월 정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 임상 연구, 중증 희귀 난치 질환을 기존에는 그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치료 목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죠. 근데 중증 희귀 난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치료 목적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된 성장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줄기세포 치료를 맞으러 일본으로 많이 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바로 이걸 요거를 바뀌어주고 있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항암제가 병원 치료의 가장 커다란 트렌드인데, 트렌드의 또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는 화학 합성 의약품이죠. 화학 치료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세대 같은 경우는
암세포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암세포의 생리기전을 연구해서 여기에 차단 물질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해서 공급하는 이게 이제 표적 항암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대부분의 약물은 다 2세대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가장 임상이 활발했기 때문에. 근데 3세대로 넘어오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현재 면역세포, T세포가 있는 거죠. T세포 부분을 어떻게 됩니까? T세포 부분을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게끔 유전자 편집을 더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CRT 기술이나 이쪽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약물을 매다는 겁니다. 약물 또는 표적항암제에다가 또 약물을 매다는 이런 부분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근데 이 T세포, 그러니까 일반적인 T세포 부분들은 자 현재 T세포에다가 현재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T세포가 아닌 줄기세포에다가도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부분까지도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는 무한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앞으로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첨생법에 묶여서 계속 규제가 되는데 이것들이 많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치매, 알츠하이머 모든 것들 특히 이제 치매에서는 뇌장벽이죠.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혈관의 어떤 외쪽으로 이게 시놉시스락에서 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뇌의 구조입니다. 요거를 이 벽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뇌혈관을 현재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기술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해서 BBB라고 합니다. 그 혈관에, 그러니까 혈관 옆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 신경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뿌리처럼 돼 있는데 이때 신경을 연결하는 구조.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근데 이 도파민 분비가 덜해지면은 이게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를 재생하게 하는 기술이 떠올라주게 된 거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줄기세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 특성은 분화 능력, 모든 어떤 신체 각 기관으로 현재 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합니다. 호밍 효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만능 치료제에서 각광을 받았지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 임상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많은 20년 동안에 많은 업체에서 검증이 돼서 치료제도 나와주고 한계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의 테마 바이오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그 누구보다 자세히 줄기세포 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종목, 단순히 섹터가 아니라 그 섹터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고 계신데요. 이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와 파킨슨 신약 개발 모멘텀 받아가면서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두 종목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또 치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바이오텍하고 S바이오메딕스라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굉장히 많이 유명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는 새롭게도 떠오르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현재 각종 줄기세포, 성체 재대열, 그다음에 체세포 복제 뭐 3개의 분야에서 다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경 정구세포, 다시 말해서 신경 치매 관련된 어떤 파이프라인도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글로벌적인 어떤 산학 협동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어떤 종목군 중에 하나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파이프라인 진척이 약간 더디기 때문에 힘은 굉장히 없고요. 시총 1조에서 뭐 10년 이상씩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지 이번에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했던 부분들은 S바이오메딕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경 정구 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1상 2비상을 했는데 효과가 외국에서 하는 그 임상 파이프라인의 효과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 정구세포, 말씀은 신경세포,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가 걸리는 이유가 뭐라겠죠?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떨어지면 안 된다겠죠. 요거를 공급하는 현재 줄기세포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재생치료가 된다는 거죠. 혁신적인 치료 방법의 효과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가 차트를 보시면은 보시면은 10,000원대에서 13,000원 갔다가 여기 했다가 뉴스가 나오자마자 다이렉트로 얼마까지 갔죠? 49,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계속 있는데 다시 한번 파킨슨 아닌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기존의 혁신적인 최초의 임상이 있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가 거의 신급의 종목이다 좀 생각이 돼 있어요. 한번 잘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차바이오텍과 S바이오메딕스 짚어주셨습니다. 차바이오텍은 바이오 인슈어런스 사업과 산업협동 플랫폼으로 기대감 모으고 있고요. 또 S바이오메딕스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두 종목 모두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전문가님 시각으로 보셨을 때는 딱 한 종목 고르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S바이오메딕스 네. 신급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줄기세포라는 것은 원시 줄기세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세포로 다 분할할 수가 있다겠죠. 그러면은 그걸 쓸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우리가 신경세포 쪽이 필요한데 아무 줄기세포나 갖다 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아무데나 뭐 자라죠. 뭐 간세포가 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분할을 하는. 그러니까 신경정구세포만 이걸 추출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추출을 해서 여기다 배양을 해서 투여를 해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업체 부분들은 신경 정구세포를 고순도로 배양하고 추출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뭐 성체줄기세포나 재대열 뭐 이런 것과는 게임이 다른 그런 혁신적인 치료의 어떤 패러다임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가 현재 차바이오보다는 많이 현재 상용화 가능성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픽 종목으로 S바이오메딕스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강한 탄력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한 공략법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살펴봐야겠죠.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제2의 S바이오메딕스가 될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뭐 준비한 종목을 보면은 줄기세포주 좀 해당이 되는데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종목명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의 부분들은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동물 복제, 주기세포 연구의 또 시초를 20년 전에 열었던 그런 현재 과학자가 현재 소속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동 해외로 이제 진출이 돼서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연구소를 이전해서 바이오 리서치 사업을 거의 전념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천생법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두바이하고 한국 투자 제휴 바이오 특별 협정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 투자가 복귀와 함께 유치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현재 윤 대통령하고 두바이 대통령이 만났죠. 5월 달에 만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바달라가 펀드가 국내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MOU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 나온 것은 뭐냐면은 거래소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국부펀드 무바달라 아부다비 투자청을 초대를 해서 밸류업을 강조하면서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한번 불거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만수르가 운영하는 국부 펀드 무바달라에 보면은 한국 투자 전담팀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바이오 투자가 활성화되지 그중에서 바이오 투자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UAE에 이전한 아부다비 바이오 리서치 회사 이 회사가 있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국내 복귀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우회 상장 두고 합병 우회 상장을 기대하고 좀 있는 업체다 좀 생각됩니다. 자, 메모도 복권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군지는 금방 아실 겁니다. 근데 거의 한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메모도 복제가 지금 실현이 되겠느냐? 동물 복제나 죽은 지 10년 된 개나 낙타 이런 것만 되지 죽은 지 1만 년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은 상당 부분 가시적 성과가 있다는 것도 약간 들려오고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유전자 이 정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코끼리 유전자하고 맘모스 유전자를 완벽하게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이 망가진 맘모스 유전자에다가 현재 코끼리 유전자를 망가진 부분에 약간 편집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살려내는 작업들이 거의 10년, 20 가까이 넘어서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줄기세포 연구센터의 ADSCC라 합니다. 그 업체하고도 제휴를 좀 했고요. 또 두바이에 있는 어떤 해외 투자 전담에서 한국에도 굉장히 차바이오텍이나 현재 다른 줄기세포 연구업체하고도 현재 찾아오면서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도 하고 또 국내 복귀도 서두른 꿈의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종목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중요 연구 분야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내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솟아오르는 차트의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제2의 S바이오메딕스처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명과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저평가된 한국 증시, 밸류업 본격화 가능성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남북 경협, 가상화폐, XR 기기, 바이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줄기세포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실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